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여러분들이 경호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송광호입니다. 일단 이렇게 경호학 과목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호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시험 문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해서 일정 등수 안에 드셔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호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경비업법은 어차피 그 테두리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조문을 암기하시면 고득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학은 범위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중동에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라는 조직이 뭐 전 세계적으로 테러도 하고요, 싸움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무슨 아동학대 문제나 혹은 학교폭력 문제나 뭐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범죄들로 인해서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호경비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과 그리고 이제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국가안보나 혹은 이제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호학을 공부를 하실 때에 사실은 이렇게 주변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주의를 상당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험생으로서 이런 변화들을 경호학이라는 이 시험 과목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호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들도 지금 상당히 출제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교재 출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법령 변화도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요약집 하나만 외우면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되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워낙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또 새로 출간되는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득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요약집만 가지고 승부를 걸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기본 교재나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입이 되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나 혹은 이제 교수님들이 논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론서와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론 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의 저서들 중에 이제 출제가 언급이 된 설문들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재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교수님의 입장에서만 책이 서술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논리적인 일관도를 조금 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놓고 경호작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똑같은 현상을 놓고 그걸 표현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다른 원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수님들이 번역을 달리하는 이런 교수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용어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제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을 보다 보면 그 용어를 한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약간 좀 음미하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파악이 되는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두 문자를 외우시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우는 분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안에 용어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사실은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펴낸 교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의 어떤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흐트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출 문제를 상당 부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보셨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간된 문제들도 출제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에게 수록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법조문이면 똑같은 쟁점에 문제가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지만 여기 경우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조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상당 부분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에 감안하시라고 안에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조문이 들어 있어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의 직제, 그리고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과 같은 이런 부분도 들어 있지만 내용 안에 이론 부분 안에 맨 끝 부분이 아닌 이론 안에 이 테러 방지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기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각각 조문들이 이론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조문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안에 여러분들이 그 조문 관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해당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문들의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책을 뜰 당시에 가장 최신의 법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변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또 개정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요즘에 거의 대부분 가지고 다니시니까요. 무료 앱이 있는데 그걸 까셔가지고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조문도 읽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문이 바뀌면 에듀피디 사이트나 아니면 제 카페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이트에 들려보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 들려보시거나 이래서 개정된 법령들은 꼭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서 출간이 될 때 맨 마지막의 변화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폐지됐습니다. 이것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조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이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의 법령 부분들은 아마 수록이 됐다, 가만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일단 법 조문도 물론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된 포인트는 실무입니다. 그죠? 경호 실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경호 업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수로 옮겨오신 분들이 교재를 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장 최근에 경우의 현실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최근에 시험 문제가 그런 교수님들이 쓴 교재의 일부 아주 핵심적인 문장들을 이렇게 시험 문제로 도출해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만으로 좀 고득점 다 맞거나 아니면 한두 개 틀리는 정도까지도 다다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전문 교재, 가능하면 이제 조금 더 분량이 좀 있고 포괄적으로 써져 있는 그런 교재들을 감안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진행하실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 교재 같은 경우들은 어떤 이론적인 흐름이나 혹은 실무적인 어떤 체계 혹은 절차를 밝힐 때 교수님들이 약간 현실은 똑같은데 용어를 달리한다거나 구분하는 지점들을 분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일단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령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부분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가 있었던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밑줄이 안 그어진 건 다 버려도 된다는 뜻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러지 않고 기출 문제가 예전부터 나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호의 역사랄지 혹은 이제 안에 이제 그 여러분들 어떤 조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문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사실은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면서 비교가 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봐두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이론적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록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경향 자체가 어떤 한 포인트에 반복적으로 출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문들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설문들을 혼합해서 낯설은 설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낯설은 설문이 나왔다 그래서 틀린 설문이라고 무작정 체크하신다거나 혹은 낯설은 설문들에 대해서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